제가 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의 분들이 꼭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 좀 그쵸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름 해석을 해가지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, 갑자기 또,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또 막 말이 많이 나오고, 또 그게, 뭐, 실질적으로 지금 체류형 쉼터를,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12월부터 시작이 된다, 그러니,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, 좀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아직까지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 미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남기는데요. 지금 전북에서 민생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체류형 쉼터에 대한 걸 아주 그 확정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막 기사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이르면 8월까지 뭐 수입하고 8월까지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에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발표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이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몇 번을 그 동영상을 돌려봤고 이런 말이 지금 나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건 제가 그 뒤에 전북 민생 토론회를 한 것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얘기한 것들만 내가 딱 잘라놨으니까 그건 뒤에 첨부를 해가지고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아직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. 그거는 확실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딜레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저도 사실 뭐 땅 팔고 체류형 쉼터 뭐 계약하고 이러면 좋긴 좋은데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을 받고 뭐 사실 그렇거든요. 업자들은 계약금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계약금을 그냥 쉽게 돌려주진 않아요.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오늘 또 긴급하게 정책이 이제 또 떴죠. 세법 개정안이 오늘자 25일 오늘 7월 25일 목요일이죠. 오늘 4시부로 이렇게 배포가 돼서 보도자료가 나온 상태예요. 세법이 어떻게 바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로 뭐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둘러봤을 때 이거 국계법하고 똑같아요. 그냥 뼈대만 잡아놓은 거고 세부적인 건 없거든요. 세부적인 건 없어요. 그러다 보니 국계법이 농촌 지역에 맞춰서 또 하나를 뭘 만들었구나 이거지 언제까지 뭐래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상위법 하위법이 있어서 어떤 법을 따를 것이냐 또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특별하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국계법처럼 두루뭉실한 최상위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 법을 누를 수 있으면 이 법을 만들어 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을 봐서는 그렇지 않다. 이게 뭐 농지법 중에 시행 규칙 이런 애들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충분히 그냥 그 법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보면 이거 4조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.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련되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버리면 이 법은 그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 법으로 그거를 잡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농지법하고 시행 규칙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자로 발표된 이 세법 개정안 때문에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변수가 지금 생길 확률이 있어요. 왜냐하면 지방주택에 대한 그 세액들이 이렇게 바뀌거든요. 이 세법 개정안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변수가 나올 것 같아요.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의 전용 면적과 취득가액을 따져서 내년 말일까지 12월 31일까지 1주택자로 간주해서
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. 이 부분이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뭐 주택의 방향성, 이게 쉼터로 갈 것인지 주택을 그냥 지어버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, 사실상 취득가액 6억 원이라 그러면 진짜 거의 초보화 별장 수준이에요. 시골에서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뭐 150평에 뭐 한 3, 40평 줘도 실질적으로 3억 선이 넘어가지 않습니다. 3억 선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히 내년 말까지 또 전략적인 거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1주택자 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, 인구 감소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화하는 포함이 되거든요. 신규 취득 주택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주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굳이 뭐 농지를 가지고 10평짜리 뭐 이걸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세법적으로, 아니면 뭐 진짜 농사를 안 져도 되는, 그러니까 내 마당 그냥 꾸미겠다 이렇게 하면 전략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차치하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도 하고,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지금 혹시나 급하게 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,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결과를 좀 도출해내는 게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급하게 세법 개정안이 나왔고, 그리고 뭐 체류형 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보들이 있고 이래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. 제가 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의 분들이 꼭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 좀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름 해석을 해가지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데, 사실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조심하셔야 되고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급한 거 아니잖아요. 이런 거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뒷부분에 제가 그 전북에서 농축식품부 장관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던 거는 뒤에 영상으로 이제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두 분의 의견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,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? 예,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. 제가 우리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농업이 이제는 정말 첨단 산업이고 융복합 산업으로 진화 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제도와 규제는 산업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식품부에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자, 그래서 농업농촌의 구조를 개혁하자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.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시기도 하고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농업의 개념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농업하면 우리가 생산만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오늘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농업은 더 이상 생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자재, 융복합, 스마트 농업, 가공, 유통, 마케팅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우리 성농 영농조합 법인과 같이 문경에서도 유사한 모델이 있고요. 이 공동 영농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생산성을 올리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 농식품부는 이런 모델들을 좀 더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상한농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,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, 그리고 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융복합 기업들이 농촌에 들어와야 하고, 또 청년들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.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. 그리고 농촌에 또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또 기업과 청년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입지 규제에 대한 그 완화가,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의 자율규제 혁신지구 가칭입니다만, 이 안에서는 농지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을 하고, 또 지자체의 권한을 과감하게
위임하는 뭐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획기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농촌하면 여태까지는 농사짓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은 농사짓는 곳을 넘어서 국민들 전체가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을 우리 정부에서 제정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올해가 그 원년이기도 한데요. 농촌을 국민들 전체가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법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농촌 특화지구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지역에 맞는 특화지구를 운영을 할 것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연내에 저희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 그리고 특례지구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드리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